제7강 삼가함수의 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호도법이라는 게 새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호도법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호도법이 뭐냐? 호도법이란 호의 길이로 각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각 몇 도 얘기하는 게 60분법이거든요. 네, 이 60분법이 아니고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각을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고 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되는 부채꼴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만약에 1이고,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만약에 1이고, 그리고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만약에 1인 이런 부채꼴이 있다면, 여기에 나오는 요 각 있잖아요. 요 각을 1라디안이라고 지금부터 정의하겠습니다. 1라디안입니다. 네, 라디안이라는 단위예요. 네, 그러면 이게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이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요쪽이 곧게 1이어서 정삼각형이었다고 쳤을 때, 정삼각형을 살짝 이렇게 누른 모양이기 때문에 60도보다는 살짝 작아요. 그래서 1라디안은 대충 57도 정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를 1라디안이다 이렇게 줬을 때 도대체 이게 뭐가 편한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로 편한 걸 몇 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게 편한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1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여기가 얼마냐 하고 묻는 상황, 여기가 얼마냐 하고 묻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각이 예를 들어서 2라디안이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얘를 두 개 붙인 모양이 이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호의 길이가 쉽게 얘의 두 배니까 2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라디안 단위를 우리가 쓰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든가 넓이 같은 걸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라는 공식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걸 일단 한번 보시면 우리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 뭐랑 뭐의 곱이냐라고 봤을 때, 여기가 반지름,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럼 첫 번째 외우셔야 될 공식은 L은 얘하고 얘의 곱이라는 거예요. R 세타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계속 그래요. 여기 지금 호의 길이가 1이면 1라디안과 반지름 1을 곱했을 때 1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 2라디안과 반지름 1을 곱했을 때 호의 길이가 2라고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L은 R 세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보시면 우리 이 부채꼴의 넓이 있죠. 넓이. 요만큼의 넓이.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 이 친구하고 R을 곱해서 거기다가 2로 나누면 그게 넓이가 나오는 공식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RL이라고 쓰셔도 이것도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L은 R세타랑 같으니까 저 L 자리에 R세타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S는 2분의 1 R제곱의 세타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부채꼴의 넓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연장을 해서, 그러면 라디안과 우리가 이제 쓰고 있었던 몇 도 하는 걸 좀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걸 한번 증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부채꼴을 하나 그릴 건데, 이 부채꼴은 좀 특별한 부채꼴, 반원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반원입니다. 자, 이렇게 반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중심각은 평각이니까 180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180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180도고 반지름 길이가 예를 들어 1이라면 여기서 호의 길이가 얼마인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호의 길이는 여기서 요까지 길이 지름이 2파이니까 여기 둘레가 있었다면 2파이가 됐을 건데, 반밖에 없으니까 둘레는 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둘레 파이는, 자, 뭐랑 뭐의 곱이라 그랬죠? 아까 반지름 1과 중심각 세타의 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세타는 그대로 누굽니까? 세타는 그대로 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심각이 파이니까 여기는 180도를 바로 바꾸는 방법이 180도가 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180도가 파이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분의 파이는 얼마다? 90도다. 3분의 파이는 얼마다? 60도다. 앞으로 이렇게 다 나올 거거든요. 4분의 파이는 45도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6분의 파이가 30도다까지. 특수각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익숙해지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일단은 제일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일단 호도법은 호의 길이로 각을 정의하는 방법인데, 앞으로는 180도를 파이로 바꿔서 이제 여기 중심각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2분의 파이 이런 게 나오면 그거 90도구나 하고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R과 세타의 곱과 같다. 그 다음 넓이 S는 2분의 1 RL이다. 그 다음에 그거는 L이 R 세타랑 같으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다 정도는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얘기를 했고 넓이가 4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자, 부채꼴을 하나 그려볼게요. 부채꼴을 하나 그려보는데, 여기에서 얘가 R이죠. 얘도 R이죠. 반지름. 여긴 세타 정도 그려주고, 여기가 L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처음 일단 알아야 되는 건 뭐다? R 더하기 R 더하기 L, 이게 8이구나. 그러니까 2R 더하기 L이 8이다 라고 일단 처음에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넓이가 4라 그랬거든요. 그럼 넓이가 4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식, 자, 넓이는 뭐였죠? 넓이는 2분의 1 RL이었다. 그래서 2분의 1 RL은 얼마다? 요게 4다 라고 해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연립이나 대입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보시면 요놈이 뭐 RL은 8이다 라고 적어준 다음에 여기서 얼마라고? L은 8 빼기 2R이다 적어줘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8 빼기 2R을 여기다가 대입해도 괜찮겠죠. 자, 대입해서 한번씩 써볼게요. 대입하면 8R 마이너스 2R 제곱은 8이 되고, 요걸 정리하면 2R 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8 0이죠. 그러면 2로 묶은 R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0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지름은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반지름은 구했습니다. 그죠? 그럼 중심각 크기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L은 R세타다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L은 R세타다. 요거 한번 적고 대입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L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R이 2였기 때문에 L 길이는 아마 4가 될 거예요. 그죠? 4 더하기 4가 8이니까. 하면 4는 하고 적어주면 R이 2였고, 거기다가 세타 곱하면 되니까 세타는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1번 풀었습니다.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2번은 둘레의 길이가 80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와 중심각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둘레의 길이가 80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길이가 L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여기 L이라고 줬는데 여기를 R이라고 주고 이걸 L 대신에 여기도 R이고 80 빼기 2R이라고 한 번에 이렇게 주고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넓이가 최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넓이가 최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로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부채꼴 넓이는 뭐였다?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L 혹은 R제곱 세타였는데, 여기서는 RL이 다 있으니까 요걸 쓰는 게 좀 편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넓이는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1에 R에 그다음 괄호 열고 80 빼기 2R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2분의 1 R이랑 얘 곱했으니까 40R 빼기 R 제곱이 될 텐데, 네, 요구의 뭘 구하는 게 문제냐면 최대를 구하는 게 문제죠. 그죠? 넓이의 최대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이게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40R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고,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20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20을 대입하면 최대가 나올 거니까 2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최대값은, 자, 대입했습니다. 40이랑 20 곱하면 800 빼기 400이 되니까 최대는 40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때의 R값이 20이었죠. 그럼 그때 R값이 20이면 여기는 20이란 말이 되고 얘가 40이란 말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0이라면 중간에 있는 세타는 뭐겠다? 얘가 얘 곱하기 얘니까 우리의 중심각은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400, 중심각은
2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시면 삼각비의 정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좀 성실히 하신 친구면 삼각비 정도는 좀 외우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사인 세타가 C분의 A, 그래서 사인은 얘분의 얘다 정도. 그 다음에 코사인은 C분의 B, 이거분의 이거. 탄젠트는 B분의 A, 이거분의 이거다 정도를 해서 좀 외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냐면 특수각에 따른 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놨거든요. 이거 1대 루트 3대 2라던가 1대 1대 루트 2라던가 네, 요런 삼각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특수각 삼각형을 조금 머리로 떠올리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이해가 다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7-2번 한번 가볼게요. 7-2번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C가 몇 도라고 얘기를 했냐면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AB랑 3BC가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AB랑 3BC가 같다는 얘기는 AB 대 BC가 이거 1대3 아니죠. 3대1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3대1과 같다 정도로 표시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C가 지금 뭐니까? C가 지금 직각인 각이니까 이 삼각형을 굳이 좀 그려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를 C라고 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주고 여기를 B라고 주고 이러면 대충 맞나요? AB 대 BC가 3대1 대충 3대1 돼 보이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가 3대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3A라고 줍니다. 그럼 여기는 3B라고 아니지 그냥 A라고 주면 되겠죠. 3대1이니까. 그러면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AC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AC는 루트 9A제곱 빼기 A제곱에서 8A제곱 그러면 2루트 2A 정도라고 바로 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씩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가 각도 A고 여기서 사인은 뭐분의 뭐였다? 사인은 얘분의 얘였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sin A는 3A분의 A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얘분의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3A분의 2루트 2A 이거는 3분의 2루트 2 정도 되겠다. 마지막 탄젠트 A는 2루트 2A분의 A겠죠. 그럼 요거는 2루트 2분의 1. 네, 뭐 유리화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면 4분의 루트 2 정도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다 정리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인 15도랑 탄젠트 15도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15도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오른쪽 그림을 이용하라 했으니까 얘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확대를 한번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확대를 좀 시켜드리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인 15도, 탄젠트 15도를 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30도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30도라는 게 하나 있으면 1대 2대 루트 3 정도를 이제 표시할 수는 있겠죠. 여기서. 그럼 여기가 1이고 루트 3이고 2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15도가 되려면 우리 지금 여기가 150도거든요. 그러면 15도고 여기도 15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요 노마가 얼마겠다. 요 노마가 또 2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게 되냐면 AB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게 여기 있는 BC 길이하고 여기 있는 AD 길이를 이용해서 BA 길이를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 AB 길이의 제곱이 네, 살짝 옮길게요. AB 길이의 제곱이 BD의 제곱이니까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여기 있는 1의 제곱이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2, 3, 4, 3이죠. 더하면 7인데 1 더했으니까 8 더하기 4루트 3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AB는 사실 뭐가 나오냐면 이중근호를 사실 풀어야 되거든요. AB가 뭐가 나오냐면 루트 8 더하기 4루트 3이 나오긴 합니다. 그죠? 이게 나오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중근호를 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나오거든요.
요 이중근호 푸는 방법은 뭐 살짝 보여주면, 사실 교과과정 외 내용이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살짝 보여주면, 루트 안에 8 더하기 4가 아니고 2루트로 정리를 합니다. 2루트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가 12가 되겠죠. 자, 여기 2를 이 안에 억지로 넣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뭐가 되냐면 합이 되고, 얘가 뭐가 되냐면 곱이 되는 두 수를 찾으면 되는데, 그게 6이랑 2잖아요. 그 6이랑 2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공식같이 좀 외우시면 좋긴 한데, 이중근호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스킵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AB 길이가 루트 6 더하기 루트 2임을 구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서 sin A는 뭐겠다? sin 15도는 뭐겠다? sin 15도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2분의 sin이니까 요거겠죠. 요거 1. 자, 유리하는 또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탄젠트 15도는 얼마겠다? 탄젠트 15도는 얘분의 얘가 되니까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요렇게 쓰시면 네, 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 일반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각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각이라는 걸 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각을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동경이 움직인 정도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동경이 뭔지부터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면, 동자는 움직일 동자에 바늘 경자 쓰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바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 요쪽 있죠. 요거를 시초선이라고 쓰고, 네, 이걸 기준선처럼 이렇게 삼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늘을 달아서 이 바늘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이라 한 건 이 동경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정도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가 A도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A도가 딱 돼 있을 때 이게 진짜 A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닌 게, 내가 이 동경을 탱 쳐서 얘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A도일 수도 있지만 360도 한 바퀴 돌고 A도 더하기 A도, 아니면 두 바퀴를 돌아서 720도 더하기 A도, 아니면 세 바퀴를 돌아서 1080도 더하기 A도 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A도라고 표시된 이 그림을 보셨을 때는 얘에 대한 일반각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일반각은 360도, 이 한 바퀴니까 360도 곱하기 정수배, 여기다가 더하기 A도가 된 거다 라고 써주시는 게 맞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럼 이 일반각에서 두 동경이 나타내는 위치관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 먼저 설명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입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 여기가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두 동경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동경이 요 정도로 그여 있어요. 근데 다른 동경이 요 정도로 그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동경이 일치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파란 동경을 알파라고 하고 빨간 동경을 베타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동경이 일치한다입니다. 근데 이 두 동경이 일치하는 상황은 진짜 이 두 개가 나타내는 각이 똑같은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만큼 차이가 나도 알파가 베타보다 한 바퀴를 더 돌았을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더 돌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360도의 정수배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치가 아니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알파라는 동경이고 여기가 베타라는 동경인데 이 두 동경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차이가 몇 도가 나냐면 180도가 나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진짜로 180도가 나는 게 아니고 자, 얘가 몇 바퀴를 돌고 180도가 더 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베타가 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베타가 이 180도가 나긴 나는데 180도에다가 360도 차이가 더 날 수도 있는 거고 180도에다가 720도 차이가 더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파랑 베타의 차이가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180도만큼 차이가 더 난다 라고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 3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드리고 네,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동경이 예를 들어 Y축 대칭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정도 그어서 이게 베타라는 동경이고 이 정도 그어서 이게 알파라는 동경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엔 두 동경이 Y축에 대한 대칭 관계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같은 경우에 180도 정도 돌았을 거잖아요. 아니죠. 360도 정도 돌았을 거잖아요. 몇 도 돌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돌고 더하기 90도를 갖다가 빼기 요 점만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써주면 알파는 이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랐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90도를 한 상태에서 빼기 점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는데 플러스 90도를 한 상태에서 더하기 점만큼 돼 있겠죠. 그래서 더하기 점 정도라고 생각해주고 이 상태에서 알파랑 베타를 한번 더해보세요. 더해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정수배가 맞고 그리고 거기다가 점끼린 소거가 되니까 플러스 180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해보면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던가 Y는 X 대칭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충분히 문제를 좀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지실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일단 두 동경 위치 관계까지 해서 이 정도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일반각의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 일반각의 삼각함수의 정의가 조금 많이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까지 설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원을 앞으로 이렇게 그리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원을 그리는 상태에서 거기서 삼각비를 정의를 할 건데 삼각함수라는 게 이제 뭔지 이제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삼각함수가 뭐냐면 원 위의 한 점을 삼각비를 이용하여 정의한 함수 정도라고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 자,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요건 이제 단위원입니다.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에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x축, y축 한번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동경을 한 요 정도로 그어 놓잖아요. 동경을 요 정도로 그어 놓고 여기를 세타라는 각으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적어 보면 요 점의 좌표가 이제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요 점의 좌표 이게 몇 콤마 몇이냐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 이게 지금 1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길이가 그대로 x좌표, 요 길이가 그대로 y좌표인 거 아시겠죠? 그럼 요 x좌표가 얼마냐 라고 봤을 때 요거를 만약에 x라고 둔다면 1분의 x가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x가 코사인 세타니까 요 놈은 코사인 세타가 x좌표입니다. 그대로. 자, 마찬가지로 얘를 y라고 얘기를 한다면 1분의 y가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그대로 y좌표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단위원상에서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사인 코사인이 이제 3, 4분면이나 4, 4분면 같은 데서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이 요 정도로 딱 들어가 있을 때 여기를 이제 1이고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3, 4분면에 있는 임의의 점에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요쪽이 이제 시초선이 되잖아요. 요 시초선이 되는데, 시초선부터 요까지 이루는 요각을 세타라고 줬을 때 이 점의 좌표는 여전히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어떤 점이든 간에 요 단위원 위에 있는 점에 동경을 이렇게 그으면 그 동경까지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각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읽힐 수 있다. 요게 중요한 거죠. 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개념을 좀 확장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반지름 있죠. 요 반지름이 길어지면 당연히 요 좌표도 커지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이게 2면 이게 4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4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길이도 4가 될 거고, 그러면 얘네 둘도 4배만큼 멀어지게 되거든요, 원점에서. 그래서 이것도 4 코사인 세타, 4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원이 아니고 만약에 반지름이 어떤 값을 1이 아닌 다른 값을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반지름 값을 여기 두 개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게 이 원 위에 임의의 점의 좌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까지 정도 듣고 7-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7-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원점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동경을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원 위에 한 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대충 한번 찍어 볼게요. 요쯤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딱 찍으면 여기가 맞겠거든. 여기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라 하는 거는 여기서 요쪽으로 동경을 이런 식으로 그어 가지고 여기서 세타가 여기 있는 요각을 세타라고 줄 수 있거든요. 네, 세타라고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반지름을 일단 알아야겠죠. 그럼 0,0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일 거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은 피타고라스 공식을 써보시면 5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도대체 뭐가 되는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반지름이 4일 때 4 코사인 세타, 4 사인 세타라고 분명히 잡았었죠. 그럼 얘는 얘는 이제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얘는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인데 그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5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5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두 개가 나와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삼각비라고 얘기를 해놓고 음수값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삼각비는 음수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3, 4분면 같은 경우에는 좌표 두 개가 전부 다 음수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이 다 마이너스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두 개가 다 이제 4, 4분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코사인 값은 플러스가 나오고 사인 값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금 집중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사인 4분의 9파이. 이거 굉장히 큰 값의 사인 각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요거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사인 4분의 9파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어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냐면 원 위에서 요 삼각비에 대한 확장에 대한 개념을 조금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걸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단위원입니다. 그죠? 네, 단위원인데 여기에서 사인 4분의 9파이, 사인 4분의 9파이를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여기서 사인 4분의 9파이를 뭐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4분의 9파이라는 각을 동경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x좌표가 아까도 코사인으로 들어가고 있고 y좌표가 사인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y좌표를 읽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사인 4분의 9파이가 있죠. 근데 4분의 9파이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4분의 9파이는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거든요.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거든요. 근데 4분의 파이가 뭐예요? 4분의 파이가 45도. 자, 파이가 아까 180도를 했어요. 그럼 요거는 360도고 얘는 45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표시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0에서 출발해서 360도니까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45도를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들어오는 요 놈의 동경이 됩니다. 요 놈의 동경이 돼요. 그럼 이게 지금 45도다 보니까 실제로 얘에서 좌표점을 한번 읽어보면 이놈은 코사인 45도, 콤마 사인 45도가 되는데 이게 한 바퀴를 돌아간 360도가 추가된 것도 어차피 동경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값하고 이 값은 그냥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 45도는 뭐랑 똑같냐면 사인 4분의 9파이랑 같은 값이다. 그럼 사인 45도 얼마죠?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이 놈은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얼마 물어봤죠? 코사인 3분의 14파이 물어봤네요. 그럼 3분의 14파이에 대한 얘기를 잠시 또 해야겠네요. 그죠? 그럼 3분의 14파이는 4파이에다가 플러스 3분의 2파이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이 4파이가 누구냐 하면 이게 이제 360도 2배 720도거든요. 몇 바퀴를 돈 거다? 두 바퀴를 이렇게 돈 거예요. 그럼 두 바퀴를 돈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파이가 180도를 했으니까 120도가 되거든요. 그럼 120도를 실제로 120도처럼 그리셔야 돼요. 자, 어떻게 가는 거냐? 우리가 여기가 지금 0도였죠? 그럼 0도였고 여기가 90도일 거니까 거기서 30도만큼 더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30도만큼 더 갈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이제 뭐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코사인 3분의 14파이 콤마 사인 3분의 14파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코사인 3분의 14파이는 요 놈의 x좌표가 돼요. 그럼 이놈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90도에다가 30도 됐으니까 이게 120도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를 하나 찍어주고 요렇게 각을 그으면 이 각은 몇 도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랑 딱 대칭이 되는 각이거든요. 이게 여기가 30도다 보니까 이건 60도가 돼요. 그죠? 그럼 이게 60도가 되면 요놈의 좌표는 코사인 60도, 사인 60도가 되겠죠. 근데 코사인 60도가 얼마냐면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게 2분의 1이면 얘는 그 2분의 1과 대칭되는 놈이니까 얘는 얼마라고 보면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탄젠트가 나와 있는데 아까 탄젠트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탄젠트는 설명을 안 했는데 탄젠트는 이렇게 보고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탄젠트는 쌤이 만약에 동경을 이렇게 하나 그었어요. 동경을 그으면 여기를 세타하고 했을 때 그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고 기울기는 탄젠트로 보셔야 돼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파이가 뭔지 한번 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 마이너스 2파이 거기다 마이너스 4분의 1파이거든요. 마이너스 2파이는 뭐냐면 이걸 뭐 거꾸로 360도 돌리셨다는 거. 근데 거꾸로 돌리든 바로 돌리든 어쨌든 간에 한 바퀴 돌아봤으면 결국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1파이면 마이너스 45도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여기가 45도인 상태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를 찍고 이 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입니다. 근데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45도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45도로 그었으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거 세 개가 값이 됩니다. 복잡하죠? 네. 넘어가 볼게요. 자, 7-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0도랑 180도랑 이렇게 돼 있죠. 자, 90도, 180도 사이에 세타가 있다. 자, 여기 이 말 나오고 있어요.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할 때. 자, 아까 두 동경이 일치한다의 개념을 한번 좀 살펴보면 두 동경이 일치하게 되려면 알파라는 일반각하고 베타라는 일반각을 어떻게 했을 때 뺐을 때 그게 360도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6세타와 세타가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6세타 빼기 세타가 얼마가 나오냐면 일단 5세타가 나오거든요. 그 5세타가 뭐냐면 360도의 정수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90도보다 세타가 크고 180보다는 작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기다가 5배를 걸어버릴게요. 그러면 450도가 되겠고 이거보다 5세타가 크고 이거보다 180도 5배 하면 900이죠. 900이 작가 나갔다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360도의 정수배라 그랬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게 얼마가 되는지 봅시다. 450보다 커야 되니까 360은 안 되겠고 720은 되죠. 2배를 했으니까 3배를 하면 1080인데 그것도 넘어가요. 아, 그러면 결국 5세타는 얼마다? 720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타는 5분의 720도니까 144가 되겠고 여기서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인 세타 더하기 6 144에 6 더하면 150이잖아요. 그래서 사인 150도가 얼마냐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인 150도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한다? 아까 전에 원위에서 이렇게 구하는 법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원위에서 구하는 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0도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자, 여기가 90도잖아요. 그럼 90도에서 60도만큼 더하면 150도예요.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60도, 90도니까 여기 150도예요. 그럼 얘 좌표가 뭐냐면 코사인 150도, 콤마 사인 150도가 되겠죠. 근데 얘가 누구에 대한 대칭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예각으로 따지면 이렇게 끌고 오면 되겠네. 여기에요. 그럼 여기는 얘가 여기가 60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30도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코사인 30도, 콤마 사인 30도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사인 150도라는 건 얘의 y좌표, 사인 30도가 얘의 y좌표니까 둘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150도는 사인 30도랑 같습니다. 사인 30도 얼마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은 반대래요. 네, 그래서 방향 반대라고 얘기를 했으니 2번 한번 풀어보면 자, 6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자, 방향 반대인 거 어떻게 했었는지 위에 잠시만 보고 올게요. 자, 방향이 반대인 거 얘기했을 때 두 개를 빼면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추가적으로 180도 차이가 더 난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네, 저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5세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180도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5세타의 범위가 450도보다는 크고 900보다는 작잖아요. 근데 360도의 정수배 180이에요. 360, 180도 하면 얼마죠? 이렇게 나오면 540이에요. 그럼 얘는 540이 될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360을 더 올리면 이게 900이 되거든요. 그러면 900은 또 안 되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5세타는 얼마겠다? 540도겠다. 그러면 5세타가 540도니까 세타는 108도가 되겠네요. 그죠? 네, 108도가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12도. 코사인 세타가 108이니까 120도. 그럼 코사인 120도를 구하는 게 문제겠네요. 네. 그럼 코사인 120도는 어떻게 구하는지 또 보는데 이것도 이제 뭘 그린다? 단위원을 그려갖고 해결을 합니다. 자, 코사인 120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여기가 90도죠. 그럼 여기서 30도만큼 더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120도거든요. 그럼 얘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120도, 콤마 사인 120도가 되겠고, 그러면 얘에 대한 대칭성은 우리가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몇 도인데? 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이제 90도에다 30도 더 했으니까 이거는 90에다가 30도를 뺐죠. 여기 30도, 여긴 60도가 돼요. 그럼 요 놈의 좌표는 코사인 60도, 콤마 사인 6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120도는 얘의 x좌표, 코사인 60도는 얘의 x좌표니까 둘은 어떤 관계다? 둘은 이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관계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랑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는 얼마죠?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면 요게 답이겠네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10등분하여 그거를 P1, P2 그래서 P10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사인을 이런 식으로 다 더해갔을 때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살짝 좀 크게 그린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 그리기가 어렵네요. 자, 원래 대충 그렸죠? 자, 그래서 이 360도를 10등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 P1이거든요. P1이고, 그 다음 P1, 여기까지를 일단 5등분 해야 되겠네요. 조금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P2, P3, P4, P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각각의 이제 한 등분을 세타라고 줬네요. 그죠? P1, O, P2가 세타예요. 자, 이렇게 끄면 여기가 세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얘의 좌표가 뭐예요? 얘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정도가 되겠죠. 그럼 얘의 좌표는 자, 요 각이나 같잖아요. 그럼 여기도 세타거든요. 그러면 얘의 각은 2세타가 되니까 얘는 코사인 2세타, 콤마 사인 2세타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물어본 건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사인 10세타까지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얘의 y좌표들을 다 합치면 얼마가 나오냐 물어보는 거예요. y좌표들을 다 합치면 얼마가 나오냐. 그럼 한번 봅시다. 얘의 y좌표랑 여기로 이쪽으로 걷을 때 얘의 y좌표, 요 y좌표끼리 더하면 0이 나오겠죠. 두 개의 부호만 다를 테니까 요 둘의 y좌표의 합도 0이 나올 거고 요 둘의 y좌표 합도 0이 나올 거고 y좌표 합이 0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 어차피 여기 두 개는 y좌표가 0이고 요렇게 두 개의 y좌표 합이 0, 요렇게 두 개의 y좌표 합이 0이니까 이 모든 y좌표들의 합은 얼마가 나오겠다? 1번은 0이 나오겠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사인 세타, 3세타, 5세타, 7세타, 9세타를 A로 나타내고 2세타, 4세타, 6세타, 8세타를 A로 나타내라 이 말인데 코사인들의 이제 총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코사인들의 총합이니까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코사인이라 하면 얘의 X좌표들이죠. 그럼 X좌표들의 총합이 또 얼마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두 개 상쇄가 되죠. 요거 두 개 X좌표, 요거 두 개 X좌표 상쇄가 되겠죠. X좌표, X좌표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써보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쭉 가가지고 코사인 만약에 10세타까지 썼어요. 근데 코사인 10세타가 뭐냐 하면 여기 10세타까지 쭉 다 썼을 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을 때니까 여기가 다시 코사인 10세타인데 요거 자체의 값은 1입니다. 일단 1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합은 얼마냐라고 봤을 때 얘는 0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쇄가 다 됐잖아요. 여기 요거 두 개 상쇄되고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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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코사인 세타 3세타 5세타 7세타 9세타까지만 알파고 요거 4개를 알파로 나타내라 그랬는데 요거 4개는 어떻게 푸는 거냐 하면 코사인 6세타 코사인 8세타 아이고 네 요거 4개는 요것들의 모든 수들의 합에서 홀수 다 빼고 1도 빼는 거거든요. 근데 홀수를 다 뺀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0이었잖아요. 일단 0이었고 거기서 이거 A니까 A를 빼버리죠. 그럼 마이너스 A인데 1도 하나 있죠. 그래서 1도 하나 빼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A도 빼고 1도 뺐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요까지가 7강 삼가함수의 정의 수업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